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게임학회에서 기능성 게임 분과를 맡고 있는 경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심지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부분은 그 P2E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P2E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또한 어떤적인 정책적인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P2E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P2E라고 하는 것을 직접 해보신 분들도 있고, 혹은 이것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P2E가 지금 이 시장에서 얼마나 지금 커져 있고, 그리고 또한 이것들이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국내에서는 이것들을 할 수 없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2E의 성장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있는 이 차트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전체에 있는 이 차트의 위에 있는 값이 저희가 이제 가상화폐라든지 아니면 NFT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갑이 필요합니다. 그 지갑들이 활성화된 지갑의 개수, 토탈을 얘기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데파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가상화폐들을 이제 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활용했던 것을 데파이 부분이 여기 있는 파란색 라인에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노란색 라인들이 이제 P2E가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이 NFT가 요 밑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활성화된 지갑 중에 거의 과반수 이상이 지금 P2E로 활용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장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P2E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얼마나 많은 게임들이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좌표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P2E에 대해서 좀 약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야기 나오는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베트남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을 비롯해서 다양한 게임들이 P2E를 활용하여서 좀 약간 좀 머지를 좀 약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파일을 키우고 있고, 그 게임들 투자 현황들을 보시면 지금 P2E 게임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각국에서 하고, 베트남, 미국, 유럽 쪽에서도 다양한 국가들에서 P2E 게임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리고 2020년도에 그 벤처 투자를 받았던 게 한 8천억 달러 정도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P2E 게임은. 근데 작년도에는 그것의 5,000%가 넘는 40억 달러에 있는 투자를 P2E 게임들이 받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지금 P2E 게임에 대해서 지금 열풍이 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발빠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규제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정책적인 요소들, 그리고 또한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 때문에 이런 P2E 게임들을 만들지 못하고, 또는 만들더라고 해도 우리가 국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만 서비스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P2E 게임의 문제점이 뭐고, 그리고 또한 이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P2E 게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돈을 버는 건데, 어떻게 돈을 버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있었던 그런 아이템이라든지, 혹은 게임에서 어떤 미션들을 해결을 하고 그것에 대한 리워드를 게임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현금으로 환전된 그런 돈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P2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 P2E가 지금 막 나왔냐라고 하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기존에서 우리는 이미 P2E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활용하고 있었던 P2E는 어떤 종류의 것이 있었냐라고 하면 아이템베이 혹은 아이템 매니아라고 하는 중개상이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중개상을 통해서 플레이어는 아이템을 판매를 하고, 그거에 대한 구매자가 이렇게 구매를 하여서 서로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P2E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P2E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라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P2E는 새로 두 가지 트랙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채굴,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활용한 채굴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게임 저산, 그러니까 아이템이나 캐릭터 판매를 통한 NFT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저희가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그 미르4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좀 이슈가 됐었던 무한들파 삼국지라고 하는 그런 P2E 게임에서 나왔듯이 어떤 특정한 미션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광물을 캐게 되면 이것들을 가상화폐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이렇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이템으로 판매하는 형태, 그러니까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종류가 되어 있는 P2E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캐릭터를 키워서 그 캐릭터를 남에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개인 계정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정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계정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데 NFT를 활용하게 되면 그러면 캐릭터의 NFT를 이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템 거래를 할 때도 외부에 있었던 그런 아까 봤었던 이 아이템 베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템 매니아라고 하는 그런 외부 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게임 내에서 아이템 간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NFT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을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이런 것들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어려웠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암호화폐와 NFT를 좀 약간 혼동해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이 적용된 가상화폐로 모든 토큰은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큰이 다른 토큰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NFT라고 하는 것은 발행된 토큰은 대체 불가하며 모두 제각각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동일한 아이템에 우리가 NFT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 P2E가 국내상에서 왜 문제가 돼서 우리가 이것들이 불법이고 P2E 게임이 국내에 이렇게 서비스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P2E 기반의 게임의 먼저 비즈니스 모델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게임 회사들은 P2E를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런 P2E를 좀 약간 서비스화 시키려고 하냐라고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게임 회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기본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활성화 시키다가 요즘 큰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좀 약간 안 좋은 점들, 그리고 확률 공개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작년이었나요? 그 트럭이 이제 게임회사 앞에 나와서 이렇게 큰 시위를 하고, 또한 작년에 메이플 스토리라고 하는 게임에 있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우리가 NFT 기반, 그리고 또한 P2E를 하게 되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바꿀 수 있냐라고 하면, 사용자들은 이 것들을 코인, 그러니까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아이템들을 전환할 때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환전 수수료를 우리가 게임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그런 거래를 하게 됐을 때 아까 기존에 있었던 아이템 베이라든지 아이템 매니아에서 이렇게 받았던 아이템에 대한 판매, 그러니까 아이템에 대한 수수료,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 아이템을 자기가 좀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 좀 더 많은 그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플레이어들은 아이템을 사야 됩니다. 좀 더 좋은 아이템을 사야 되고, 좀 더 좋은 아이템으로 자신들을 무장하여서 이것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아이템의 판매 등 다양한 이런 요소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P2E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먼저 법적인 문제 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게임산업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막혀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등,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대통령이 전하는 그런 게임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안 써나거나
재매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막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아이템을 팔거나 아이템을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거래를 하는 것들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아이템 베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템 매니아들을 이용해서 환전을 하는 것들은 그럼 불법이었냐라고 보면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뭐 그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그런 게임 머니들을 보시면 게임 머니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가까워서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 머니라고 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아니 불법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서 해킹들을 이용해서 게임 아이템을 복사하거나 아니면 게임 머니들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남의 계정을 이용해서 게임 머니를 획득하거나 아니면 남의 계정을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대리를 한다는 그러니까 게임 자기 아이디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그 캐릭터를 키워주고 돈을 받게 되면 이것들이 또 이제 불법으로 되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문제가 되었었냐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이런 2010년도에 판례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게임 머니 현금 환전은 무죄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것들에서 많이 본 것은 게임에서 여기서는 이제 리니지 아데나라고 하는 것을 수급해서 환전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것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게임 머니가 좀 약간 우연적으로 발생되긴 하나 게이머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연보다는 노력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인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본 게 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기서 법률상으로 봤을 때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 등은 우리가 좀 약간 합법 형식으로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게임을 환전하는 것이 합법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여기서는 또 다르게 환전에 대해서 재매입을 업으로 할 때는 이것들이 불법이라고 하는 그런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게임 업계에서 이제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분들도 이제 많이 혼돈을 갖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갖고 있고 그리고 많이 해석하기로는 거의 업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는 거의 합법 형식으로 나오게 되고 혹은 그 단체라든지 어느 이것들을 예를 들어 작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때는 이게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게임 머니가 그럼 뭔가라고 봤을 때는 대법원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되면 게임 머니는 재화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머니라고 하는 것이 재화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은 저희가 법을 전공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게 되겠지만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P2E 게임들은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는 서비스되지 않도록 게임은 등급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게임들은 게임은 등급관리위원회에 있는 등급 분류를 받고 게임을 출시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등급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NFT가 적용되어 있는 게임들. P2E가 가능한 게임들은 등급을 주지 않아서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NFT 게임 그리고 또한 P2E 게임을 했을 때 긍정 요소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게임과 연동된 암호화폐의 생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암호화폐들이 발행되고 있는데 그것들은 거의 현물이 없습니다. 어떤 가치를 볼 수 있는,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없는데 이것들이 좀 약간 흥행 있는 게임에서 나온 그런 것과 연동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게임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 게임이 좀 더 흥행을 하게 되면 자신의 코인에 대한 가치가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약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반해서 게임으로 하게 되면 좀 더 보이는 게임이라고 하는 대상을 바라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그런 캐릭터의 거래 가능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캐릭터는 일단 계정이 귀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정 간에 계정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는 캐릭터를 거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캐릭터의 거래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도 불법으로 되어 있고, 왜냐하면 계정 간의 거래는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정에 대한 거래는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면 캐릭터의 NFT를 삽입하여서 캐릭터를 거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열심히 키운 캐릭터를 다른 계정으로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확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캐릭터의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지금 현재 게임사들이 게임 내에 있는 환전 시스템을 못 갖추게 되냐 하면 실제로 게임 내에 환전 시스템을 시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해외에 있는 사이트인 그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디아블로에서는 현금으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 시스템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금방 문 닫게 됐습니다. 왜 문 닫게 되었냐라고 하면 바로 아이템의 복사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아이템을 복사를 했는데 이것들이 복사한 아이템인지 아니면 복사하지 않은 아이템인지, 그러니까 정확한 아이템인지 판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NFT를 시도해서 이런 경매소 시스템을 활용한다 그러면 이 아이템에 대한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게 된 것이요. 그럼 그렇다면 이것들이 좀 약간 긍정 요소뿐만 아니라 부정 요소들을 한번 보게 된다면, 일단 문제가 뭐냐면 요즘 나오고 있는 것들에 채굴, 코인들에 대해서 복제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코인들에 대한 복제라든지 아니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코인들을 복제를 해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에 대해서 좀 약간 위험 요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양성형 P2E 게임이 난립되고 있는데, 그 P2E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 게임은 재미있어야 됩니다. 게임은 재미가 있고 게임은 플레이 할 때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P2E를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플레이를 돌리고, 그리고 또한 정말 재미없는 그런 형식의 양성형 게임, P2E 게임들이 지금 난립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플레이를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그 플레이를 하려고 하면 해외에 있는, 특히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APK 그 사이트들에 접속을 해서 그런 국가를 좀 변경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경험해봤던 그런 분들한테 인터뷰를 몇 번 해봤었는데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게 너무 그냥 한다는 겁니다. 재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들이 재미있냐고 물어봤을 땐 재미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게임이 아니라 좀 흥미를 느끼기 위한, 재미를 즐기기 위한 게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개발사가 암호화폐의 큰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회사가 좀 약간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판매라든지 급격하게 갑자기 많은 양의 코인들을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렸다가 많이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대책을, 그러니까 방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제2의 바다 이야기 사태, 그러니까 게임 업계에서는 가장 좀 약간 두려워하는 게 제2의 바다 이야기 사태입니다. 만약에 P2E 게임을 이렇게 활성화하고 막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2000년도 후반에 있었던 바다 이야기처럼 이것들이 그냥 도박적으로, 그러니까 사행성으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만약에 진짜 고급 게임, 고포류 게임들의 그 P2E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거는 도박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방비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좀 약간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약간 대책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것을 좀 보고 있는데요. 먼저 NFT와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이 지금 시급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들을 계속 뒤로 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정책으로 좀 어떻게 가이드라인들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또 P2E 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약간 생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시대 변화에 따른 관련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정이 및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게임학적으로 살펴보는 NFT에 대한 심도 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